이 토트넘이 이런 경기를 하나요? 야, 지난 주말에 맨체스터 시티와의 그 프리미어리그 개막 경기가 좋아서 그런지 이번 경기는 더 비교돼가지고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예. 이 새벽에 일어나서 보신 분들은 내가 이걸 보려고 내가 이 시간에 일어났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윙크스와 도어티는 심하네요, 진짜. 너무 못하는데요? 와, 이거 어쩌려고 그러지? 또 새로 영입한 선수들도 그닥 이거 어쩌지? 라고 하는 걱정을 좀 남긴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일단 스탯 자체가 좀 충격적이에요. 토트넘이 경기 내내 90분 동안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때리지 못했습니다. 전체 슈팅 3개 때렸는데 상대 골문 쪽으로 향했던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졸전이고 뭐 고구마 경기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손흥민과 케인이 동시에 없으니까 뭐 좀 그럴 수 있지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못하면 안 되죠. 손흥민과 케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축구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평범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축구를 너무 못해요. 예. 아니 상대가 포르투갈의 그렇게 강팀도 아니잖아요. 뭐 벤피카나 스포르팅이나 포르투도 아니에요. 지난 시즌 포르투갈 리그의 5위를 차지했던 파소스 페레이라 이런 팀입니다. 이런 팀을 상대로 해서 아무리 원정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졸전이에요. 네, 결국 이제 0대1로 일단 플레이오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1차전은 진 거고 2차전은 남아있긴 합니다. 대회가 또 험난한 대회도 아니잖아요. 유로파 컨퍼런스잖아요. 3티어 대회입니다. 네, 짭대회죠. 쩔이 유럽 대회입니다. 유럽에서 이제 1티어 대회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2티어는 유로파 컨퍼런스, 2티어가 유로파 리그, 그다음에 이제 3티어가 유로파 컨퍼런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새로 만들어진 대회이기도 하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네임밸류라든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회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누누 감독 입장에서는 프리미어리그로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 경기에 뭐 손흥민, 케인, 그다음에 호이비에르 주전급들을 싹 빼고 이번에 경기를 좀 치렀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주전급들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한 2군? 하고는 한 1.5군? 뭐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를 못 해버리면 이러면은 토트넘이 올 시즌 경기 대회 치르는데 로테이션 부담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력 아니면 경기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경기력 차이가 너무 나요 지금. 네. 일진들과 그러지 않은 멤버들이 아니 그래서 일진들이 만약에 체력적인 부담감이 생긴다든지 부상에 대한 변수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거죠? 예.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보면 실험을 했다고 좀 봐요. 하나는 새로 영입한 선수들 포함을 해서 좀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에 대한 점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수에 대한 평가였죠. 두 번째는 전술 평가가 좀 있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제 포백 기준으로 좀 경기를 치렀는데 뭐 이번에 프리시즌 때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경기를 했고요. 근데 이번 경기는 이제 3백을 썼습니다. 이건 누누 감독이 울버햄튼 감독 때 이제 썼던 전술인데 3, 4, 2, 1 형태의 새로운 전술도 좀 점검을 한 거죠. 그래서 선수에 대한 점검과 전술에 대한 실험을 했다. 이 두 가지를. 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니까 조금 이런 어떤 그 의미를 좀 담았던 것 같아요. 누누 감독 입장에서는. 근데 이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다 안 됐습니다. 예. 제가 요렇게 한번 좀 선발을 말씀드릴 텐데 요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경기를 보면서 그냥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띠적띠적 거려본 겁니다. 자, 최전방에 일단 3, 4, 2, 1이었는데 데인 스칼렛, 그 다음에 2선 쪽에는 힐, 그 다음 나일 존, 그 밑에는 세세뇽, 윙크스, 로셀소, 도워티, 그 다음에 3백에는 벤 데비스, 로메로, 카터 비커스, 골리니 이렇게 좀 섰는데 뭐 공격에 17살의 데인 스칼렛 만으로 뭐 18살에 또 2선의 나일 존 뭐 이런 선수 어린 선수들이 나왔으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진 않아요.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를 너무 못했고요. 제가 뭐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써놨는데 뭐 윙크스 도어티 못해요 뭐 이런 거 써놨는데 요거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제가 오늘 선수와 전술 평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점검을 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선수부터 좀 보자면 새로 영입한 선수들 힐, 로메로,
골키퍼 골리니까지 다 선발로 내왔습니다. 이번 여름에 영입한 선수들을. 힐부터 넣고 보자면 조금 좀 실망스러운데요, 이번 경기는. 그리고 우려했던 게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힐이 확실히 왼발 잘 쓰고 기술 좋고 이런 건 좀 느껴져요. 근데 너무 몸이 호리호리해요. 너무 몸이 너무 약해. 아까 어떤 분들이 막 그 같이 보시면서 이거 무슨 볏집이냐, 바람만 불면 쓰러지냐, 뭐 갈대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자꾸 쓰러져요. 뭐 좀, 근데 이게 사실 힐이 라리가 뛸 때도 이거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훨씬 더 피지컬적인 싸움이 많고 공격과 수비의 전환 템포가 많아서 체력적인 것도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나? 싶을 정도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서 이거 라멜라 재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BBC는 뭐 그런 얘기도 썼어요. 약간 좀 우려스럽다. 잘못 데려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물론 뭐 첫 경기고 그런 거니까, 또 그리고 이제 올림픽도 갔다 와서 물론 좀 힘든 것도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우려가 좀 된다. 예. 실제 풋볼 런던도 이번 경기 힐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방황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러면서 5점 줬습니다. 좀 박하게 줬죠. 센터백 로메로 같은 경우도, 로메로는 개인의 특징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막 나가고 오버랩도 하고 상대 공격수가 나오면 좀 전진해서 끊어내고 확실히 인터셉트 같은 걸 잡는 잘하는 그런 선수인데, 약간 좀 싸움닭 같은 느낌들이 있죠, 로메로는. 근데 로메로는 그렇게 앞으로 약간 몸의 중심을 튕겨나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파트너가 중요해요. 약간 파트너는 좀 안정감이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합니다. 예. 한 선수가 싸우면 한 선수는 뒤에 빠질 거를 딱 대비해가지고 지켜내야지. 근데 함께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는 좀 이렇게 커맨더형 그 센터백처럼 좀 안정감이 있는, 이렇게 쭉 좀 무겁게 지키는 선수가 필요한데, 이번에 벤 데비스하고 카터비커스가 파트너다 보니까 불안해요. 예. 그래서 로메로는 개인의 능력을 떠나서 파트너를, 아직 이적 시장이 좀 남아있는데 좀 데려가야 되겠다. 사실 지금 뭐 토트넘이 계속 이적 시장에 새로운 추가적인 그 센터백을 과 연결됐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데려와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로메로도 풋볼 런던에서 평가가 동료들과의 시간이 필요하다. 확실히 그런 조합, 파트너십 이런 것 때문에 5점 줬습니다. 골키퍼 골리는 그냥 소수였어요. 예, 뭐 이렇게 특별히 어떤 장면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웠고 그냥 그랬다. 선수로 또 놓고 보자면 일단 윙크스, 도어티, 카터비커스 어떡합니까? 특히 윙크스 왜 그래요? 너무 못하는데요. 야, 이 친구는 좀 큰일 났는데. 실점 장면에서 그거 보셨습니까? 루카스 실바에게 실점을 내줬잖아요. 그게 결승골이 된 건데, 허공 태클하는 거? 야, 미드필더에서 수비 라인 바로 앞에 있는 선수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태클하면 안 되죠. 자기가 뚫리면은 상대 동료 수비 라인들이 공격수가 1대1을 맞게 되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태클이 들어가 버립니까? 허공에 대고 태클하는 게 뚫리니까 결국 실점으로 가버렸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풋볼 런던도 굉장히 불안했다면서 5점을 주는데, 원래 뭐 윙크스가 이렇게 안정감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게 멘탈까지 깨졌나. 뭐 최근에 뭐 토트넘의 SNS를 언팔을 했네, 모네에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상황도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는지 큰일 났습니다. 근데 사실 윙크스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지만 전력적으로는 이 선수가 또 홈그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홈그로운은 또 정리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등록할 때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데려가고는 있는데, 야, 이게 더 악재가 더 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겨버리는 이런 느낌으로 좀 갑니다. 도어티는 어떻게 합니까? 도어티 이거 진짜 도어티도 문제인데, 아니 도어티가 오늘 백스리잖아요. 3백에서는 윙백이 상당히 중요한데 윙백이 기능을 못하면 3백 전술은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도어티가 울버햄튼 시절에 그래도 3백에 잘했기 때문에 울버햄튼 감독이었던 누누 감독이 오면서 그래도 도어티가 좀 살아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오늘 3백을 쳤는데 도어티가 안 돼요. 패스도 못해, 오버랩도 안 돼, 뭐 파워가 그렇다고 해서 1대1로 뭐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어정쩡하게 될 수가 있나요? 풋볼 런던 뭐라고 평가했냐? 패스와 크로스의 퀄리티가 떨어졌다 이러면서 5점 줬습니다. 카터비커스 같은 경우는 그냥 토트넘이나 프리미어리그에 뛸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전 장면에서도 혼자 라인 못 잡다가 뒤로 빠질까 밀고 들어갈까 애매한 위치에 있다가 결국 자기 혼자 라인 밖으로 빠져 있어서 상대에게 온사이드 줘가지고 실점을 해버렸는데 정리해야 됩니다. 이 선수도 풋볼 런던의 카터비커스 4점 줬고요. 앞쪽에 있는 뭐 데인 스칼렛은 안 보였어요. 거의 안 보였다고 봐야 돼요. 예. 근데 뭐 2004년생이죠. 만 17 선수에게 뭐
너무 많이 바라는 것도 좀 그렇고요. 예. 어떤 영향에도 못 미쳤던 건 사실인데 저는 뭐 이 나이 어린 스칼렛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데뷔했죠? 한 경기가 뛰었던 선수인데 스칼렛에게 뭐 책임 묻기보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경기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이럴 때 차라리 그냥 케인 한번 써보지. 왜냐하면 케인이 지난번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안 뛰었죠? 그러면 지금 뭐 이적 문제가 걸려있다고는 하지만 자국도 줄 겸 약간 징계적 의미도 좀 좀 미칠 거 이렇게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경기도 좀 잡아야 된다면 이런 경기는 해리케인 한번 써보면 괜찮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에게만 너무 많은 그 부담감을 맡긴 것이 아닌가. 어쨌든 누누 감독 입장에서도 뭐 전술적으로도 이게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받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도. 뭐 끝난 건 아니에요. 다음 주죠. 27일 금요일 새벽 3시 45분에 이제 토트넘 홈으로 가서 유로파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2차전 치르는데 이때는 지금보다는 살짝 더 주력급들은 나오긴 할 거예요. 하지만 완벽하게 주전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프리미어리그에 집중하고 유로파 컨퍼런스는 그렇게 집중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플레이오프에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주력으로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토트넘은 분위기 반전을 이번 주말에 좀 쳐야 되겠죠. 일요일 밤 10시죠. 울버햄튼 원정 가게 되는데 이 경기 때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하는데 근데 이번에 걸리는 건 새로 영입한 선수들 특히 힐이 애매한데 너무 갈대인데 왜 이렇게 툭툭 쓰러지지? 저기서 프리미어리그 쉽지 않을 텐데요. 걱정스럽네요.